공병원입니다. 오늘은 로봇과 인간의 상호작용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로봇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고대와 중세에 로봇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로봇이었는지, 로봇은 어떠한 구성과 원리로 작동되는지, 그리고 로봇은 인간의 친구가 될 수 있을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머리에 담아두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봇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불빛을 깜빡거리면서 삑삑거리는 소리를 내는 그런 공상과학 영화의 영화 로봇이 생각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로봇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로봇들이 늘어서서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는 공장의 라인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로봇은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고 학생의 숙제를 돕기도 하며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술 덕분에 지능을 가지고 다정한 친구 같은 로봇이 우리 곁에 자리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로봇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유사한 모습을 가진 기계, 이것을 그리고 또 그런 채로 무엇인가 스스로 작업 능력을 가진 기계, 이것을 로봇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하지만 로봇은 이보다 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외부 제어 장치에 의해 조종되거나 제어 장치가 내장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로봇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존 에코처럼 스피커 모양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로봇은 어떻게 보이든지와 상관없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로봇은 살아있는 것처럼 형태를 흉내내거나 동작을 자동화시켜서 지능을 가지고 있거나 스스로 사고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로봇들은 다리와 바퀴, 무한궤도로 정확하고 빠르고 매끄럽게 돌아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팔, 머리, 꼬리 같은 부위들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의해서 정보 처리와 실제의 기계적 움직임을 결부시켜 로봇 제작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로봇공학이라고 부릅니다. 로봇은 인간을 보낼 수 없는 장소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우주 공간의 탐험이라든가 작업에 적합합니다. 또는 지구를 돌며 인공위성을 수리하거나 유지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주 탐험에서 로봇은 보이저우와 같이 먼 천체까지 비행하여서 탐사와 발견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관찰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구로 보내거나 표본을 획득한 뒤에 스스로 분석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이저우와 같은 그런 우주선조차도 넓은 의미에서는 로봇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인간의 선입관에는 로봇은 인간과 유사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개발하여서 소프트뱅크가 2017년에 인수한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지금 현재의 그 로봇 기술은 아마도 여기까지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틀라스 로봇은 되게 유연한 점프도 할 수 있고, 또 컴퓨터 시각을 이용해서 지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운동선수처럼 통나무를 점프하고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40cm 스텝에 3단계를 자연스럽게 뛰어넘기도 합니다. 로봇은 의외로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토마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뻐꾸기시계나 오르골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인형과 조형물을 우리는 오토마타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오토마타의 기술은 현대에 들어서는 과학의 원리와 예술적 상상력이 결합한 예술의 새로운 장르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오토마타에 관한 가장 오랜 기록들 중에 기원전 2000년경에 만들어졌다는 고대 이집트의 해시계와 물시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봇은 현대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원전 400년경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아르키메타스는
가열식 밀폐형 보일러가 장착되어 증기를 이용하여 하늘을 나르는 비둘기를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탈로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청동거인입니다. 제우스는 크레타 섬의 왕 미노스에게 탈로스를 선물합니다. 탈로스는 섬을 지키는 병사가 되어 하루에 3번씩 매일 섬을 순시하여 상륙하려는 이방인들이 있으면 돌을 던지거나 자신의 몸을 빨갛게 달고 상대방을 껴안아 죽였다고 합니다. 이후 아이고호의 영웅 이아손의 부인 메디아에게 목숨을 잃기까지 탈로스는 섬을 지키는 충직한 군인이었습니다. 고대 신화의 탈로스 이야기는 사람을 대신하여 지키고 공격하는 로봇 군사의 전투 장면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터미네이터 같은 사이보그들이 인간들을 대신하여서 무력 투쟁에 나서는 모습을 연상되게 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경에 놀라운 기계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꼭대기에는 새가 앉아있는 물시계, 물이나 포도주가 뿜어 나오는 분수대, 기계 하인들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기원전 80년경에는 80년부터 바다 밑에 묻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계 부품 82점을 발굴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것처럼 기계 부품이죠, 거의. 이 중에 하나는 안티키테라 기계라고 하는데, 이 녹슨 기계는 일정한 각도로 나뉜 고리와 감각형 톱니바퀴로 이루어져 있는 기계 장치였습니다. 고대 시대에도 이와 같이 그 로봇들, 오토마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로봇들이 계속 개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 기술의 그 발전은 사실 중세 로봇으로까지, 오토마타로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토마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봇의 맹아적인 전 단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전해져 오는 그 로봇으로서 1569년에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가 후아넬로 트리아노라는 기계공에게 발로 걷고 눈과 입술과 머리를 움직일 수 있는 실물 크기의 기계 수도사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기계 수도사는 451년이 지난 지금도 묵주를 들고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세종 때 장영실이 만든 물시계 자경루도 오토마타입니다. 자경루는 상부에서 물이 흘러 하부 항오리를 채우면서 연결된 지렛대와 구슬이 작동하여서 정해진 시간에 종과 북과 징을 쳐서 시간을 알리는 구조였습니다. 자경루는 1455년 2월에 사용한 뒤 철거됐다가 임진왜란 때 불이 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536년에 다시 제작된 것이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거쳐서 일부만 남아 국보 229호로 지정되어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카라쿠리 인형도 마찬가지인데, 이 인형은 극장에서 공연을 하거나 집에서 쟁반에 놓인 찻잔에 차를 따른 일을 하였는데 180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피에로 자크 드로즈는 1770년에 말경에 세계의 오토마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알려지는 걸작은 책상 앞에 쓰인 인형인데 잉크병에 펜을 담갔다가 꺼내어 종이에 40자의 글자를 쓰는 소년 작가 로봇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로봇이 현대에 와서 상당히 많은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로봇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작동 원리가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은 여러가지 기계 부품과 전기 전자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과 비슷한 구조와 원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뇌에 해당되는 제어장치, 사람의 팔과 다리처럼 로봇을 움직이고 있는 구동장치, 사람의 감각기관과 같은 센서장치, 사람에게 음식과 같이 로봇에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봇이 센서 장치를 통해서 주변의 환경을 감지하고 제어장치는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어떤 반응을 보일지 판단합니다. 그 결과를 명령신호로 바꾸어 구동장치에 전달하여 로봇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와 같이 로봇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성 요소의 조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로봇에는 중앙처리 장치가 있어서 뇌의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의 로봇은 프로그램이 시키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로봇을 조종하는 작업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로봇공학자라고 하는데, 로봇공학자들은 로봇을 설계하고 만들고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명령문인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됩니다. 로봇의 몸은 부품들이 들어있는데 로봇의 팔은 대개 어깨, 팔, 손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건을 손으로 댈 때는 내장된 센서가 있어서 로봇의 두뇌에 물체를 얼마나 세게 쥐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로봇의 몸은 부품을 보호하기 위해 유연한 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반도체처럼 작은 크기에서부터 집체만큼 큰 로봇도 있습니다. 벌레를 닮은 모양의 물고기와 새를 닮은 모양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이 우리 인류와 함께하는 미래가 항상 유토피아의 미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둠의 길일까요? 2015년에 SF 스릴러 영화 엑스 마키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매우 좀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튜링 테스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을 느끼고 혼란스러워하다가 자신을 만들어낸 개발자를 죽이고 사회에 숨어든다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SF 영화들은 대부분 로봇이 등장하는 미래 사회를 절망적이고 부정적으로 그려내는 디스토피아적인 관점을 그리는 데 비해서 로봇 공학 기술의 연구는 로봇이 인류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줄 잠재력이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여가 생활에 있어서 삶의 질 향상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은 로봇과 협업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 과정에서 노동의 질도 높아지면서 개인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소중한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미래에 관한 긍정적 관점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로봇 기술이 결합되어서 개발되어지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버스, 자율주행 기차,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애초에 자율주행 자동차만 하더라도 우리가 출근길에 가족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책을 읽거나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뉴스를 보거나 부족한 잠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적의 길로 출근을 시켜준 뒤에 자율자동차는 가족들의 등하교와 외출을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로봇은 조립 공정의 80%를 자동화하고 있지만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서 공정이 다양한 스마트폰 제작에는 10%만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요구에 맞출 수 있는 맞춤형 로봇이 활성화되어 자동화 공정을 맞는 격차를 줄일지라도 로봇은 여전히 공장에서 인간 노동자가 통제권을 쥐고 로봇은 인간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공지능의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건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사람이 아마 아이작 아시모프일 것입니다. 그는 디스토피아적인 관점에서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우려하는 입장을 담았습니다. 소설인 아이로봇 이것이 영화화도 됐었죠. 여기 이 영화 내지는 소설에 보면 로봇의 행동에 관한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위험에 처해 있는 인간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 둘째,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단 일의 원칙을 거스를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봇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단 1 원칙과 2 원칙을 거스를 경우는 제외한다. 자, 로봇은 사실 자동차 조립 같은 반복적인 작업이나 오염된 환경이나 바다 같은 곳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기 위해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서서 말한 3가지 원칙을 가장 정확하게 따르고 있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2018년도에도 여러 개의 군사용 로봇들이 소개가 된 바 있습니다. 군사용 로봇은 인간에 대한 대량 살상과 공격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에는 맞지만 첫 번째 원칙에도 맞지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과 세 번째 원칙에 맞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로봇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게 되면 반드시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나올 거고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나올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로봇이라는 것이 인류의 어떤 생활과 인류의 발전과 인류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원칙을 깨는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분은 러시아 태생으로서 미국 작가로 과학소설과 교양과학 분야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작가로 데뷔하여서 과학소설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는 작품들을 발표해왔습니다. 그래서 SF의 3대 거장으로 뽑히고 있죠. 유머가 넘치는 독창적인 문체로 천문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등 물론 역사, 지리, 신화, 종교, 심리학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하는 그 논픽션 작가로서 독보적인 경지에 오른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세상, 거기에서 로봇이 어떤 역할을 하길 바라나요? 로봇은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 개발되고 발전해 왔죠.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로봇을 다룰 때 어떠한 그 상호작용을 원합니다.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내가 로봇을 통제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그 로봇한테 어떠한 상호작용을 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떠한 안내형, 어떤 것들을 손님들을 안내하는, 우리가 요즘에 공항 같은 데 가면 안내 로봇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안내 로봇, 공항에서의 안내하는 로봇에 우리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나요? 말로써 하기도 하고 스위치를 누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그 로봇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제 해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로봇과 인간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능력의 수준은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충분히 아주 발달한 로봇조차도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지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로봇공학 기술은 로봇 제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사람이 별다른 요청하지 않고도 로봇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요구를 예측하고 필요한 상황과 순간을 판단하여 사람들을 돕는 기술, 이것을 우리는 앰비언트 컴퓨팅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이 앰비언트 컴퓨팅 기술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에어컨이 로봇이라면, 로봇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이 어떠한 특별한 어떤 요구에 의해서 또는 어떠한 그 사람이 원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그들한테 그걸 예측해서 미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러한 기술은 우리가 그냥 그 SF 영화에서나 보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앰비언트 컴퓨팅이라고 하는 현재의 기술로서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앰비언트 컴퓨팅 기술도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알고리즘과 기술인 기계학습은 로봇이 방대한 데이터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는 방안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로봇이 환경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환경, 기계와 로봇들과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려면 스스로 자신의 프로그램을 주변 환경에 맞추는 수준으로 개발되어야 되겠죠. 장애인을 돕는 휠체어 로봇은 인터넷에 접속하여서 일기예보를 찾아서 저장한 정보를 참고하여 최적의 이동 경로와 노선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디오 센서, 음성인식 프로그램, 인공지능 기술 덕분에 로봇은 음성 명령을 알아듣고 응답하는 수준에는 도달했습니다. 사실 마트의 카트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여서 그의 구매 패턴에 맞는 상품 정보를 알려주는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로봇 카트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MIT 컴퓨터과학과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개발한 이케아 가구 조립 로봇은 인류와 협력하는 로봇공학의 기술이 멀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SF 영화에서 접할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 로봇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능과 심리에 대한 다양한 분야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간의 지능과 심리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라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미래, 정해진 미래 또는 예정된 미래,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그 로봇은 적응형 로봇 또는 지능형 로봇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적응형 로봇이라 또는 지능형 로봇은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하는 로봇입니다. 시간을 지나면서 로봇의 행동은 원래 설치된 프로그램의 환경과 교육이 적용되어서 발전합니다. 지능형 로봇은 작업의 개요만 지시하면 스스로 판단하고 숙련공 수준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각과 사고 기능에 의해서 주위 환경과 물체를 인식하고 인간과 로봇, 로봇과 로봇, 사물과 로봇 간의 데이터 교환 기능이 점점 발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지시한 내용만 실천하는 로봇이 아니라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을 내리면서 원자로 내부, 해저, 우주에서 활동하는 로봇과 조립용 로봇, 간호용 로봇, 쓰레기 처리용 로봇 등이 개발되고 있는 중입니다. 스위치를 누르거나 버튼을 조종하는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좀 더 고차원적인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개발된 인간의 뇌파로 움직이는 텔레프레이즌스 로봇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로봇을 개발한 사람은 28세 기업인 마리아 챙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마인드 웨이브라고 하는 두뇌 제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로봇을 뇌파로 작동할 수 있게 개발 중에 있습니다. 텔레프레이즌 로봇은 원격에서 조정하여 자신의 모습을 직접 드러낼 수도 있어서 교육이나 세미나, 워크숍 등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내용물을 보여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돕기도 합니다. 현재는 머리와 같은 모니터와 긴 목과 같은 기둥, 아래에는 바퀴가 있는 몸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태블릿, 그 다음에 카메라, 안드로이드 폰, 컨트롤러로 자유자재로 화면을 보면서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세상, 그런 세상은 예정된 미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능형 로봇이 등장하고 있고요. 지능형 로봇이 그렇다면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될까요? 어떤 면에서 지능형 로봇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달한다면 이 지능형 로봇은 인간과 협업의 관계를 맺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로봇은 인간에 복종해야 된다, 또는 인간이 로봇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SF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로봇과 인간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인간한테도 새로운 일자리들이 끝없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직업과 활동이 더 재미있어지고,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종의 그런 자율자동차는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우리를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출근할 수 있게 하고, 여행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겠죠. 동작이 수없이 반복되는 자동차 공장이 조립 공정을 로봇에게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자동차 조립 공정이 로봇에 맡겨져 있죠. 실무자들은 생산 라인 전체를 관리하거나 상품 생산에 대한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처럼 추론하고 추상화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어느새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도구가 된 것처럼 지능형 로봇이 사람의 방식에 맞추어 사람도 기계의
기기 방식이 적응하면 로봇은 더 폭넓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이 지금까지 로봇과 다른 점은 상황 판단과 자율 동작 기능에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은 사람과 같이 촉각, 역각 등의 센서를 갖추고 스스로 물건을 잡고 자유롭게 핸들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지능형 로봇은 노약자 부축, 심부름, 가사 서비스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는 역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겠죠. 커뮤니케이션은 로봇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그런 과정이 될 건데 이 부분이 해결돼야만 인간이 동료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로봇 스스로가 감성 기술, 생체 기술, 제스처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의도를 알아내야 합니다. 로봇 역시 일반적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을 판별하에 적응하면서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존재들과 소통하고 추론하고 판단하고 조율하고 협업하는데 이런 점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마무리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로봇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유사한 모습을 지니거나 그리고 사람과 유사한 모습을 지니지 못하더라도 무언가 스스로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기장치를 우리는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로봇은 외부의 제어장치에 의해 조종되거나 제어장치가 내장됐을 수도 있습니다. 로봇은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로봇은 어떻게 보이는지와 상관없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로봇은 살아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거나 동작을 자동화시켜 지능을 가지고 있거나 스스로 사고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의해서 정보 처리와 실제의 기계적 움직임을 결부시켜서 이와 같은 로봇 제작을 연구한 학문은 우리는 로봇 공학이라고 하는 점을 설명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